표. 자, 잠깐 보겠습니다. 이 계약서의 검인은 언제 받아야 되냐면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그러면 검인받은 계약서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자는 검인받은 계약서 내야 된다 했으니까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이에요. 이게 대상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요. 토지 건물뿐이에요. 토지, 건물, 요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이에요.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은 검인받을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건 투기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검인받지 않습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 임목매매계약서는 검인 필요 없어요. 그럼 부동산, 토지 건물에 대한 이제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이 대상이니까 6가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우리가 토지거래과제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에서 이걸 연습했었는데 6가지 따져본다는 게 매매, 교환, 증여, 상속, 판결, 경매 6가지를 따져봅니다. 그럼 매매, 교환, 증여예요. 이거는 소유권 이전 계약하는 거 맞죠? 그러면 이전 등기 신청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건 검인을 받아와야 됩니다. 이게 되고요. 상속은 규제에 들어가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상속으로 내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 그럼 검인받을 일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결 기억나세요? 판결은 규제사항 중에 피해가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죠? 왜 그렇다고요? 짜고 칠까봐. 그죠? 짜고 칠까봐. 그러니까 판결서에다 검인 찍어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전 등기를 촉탁을 해줘요. 판결서 검인 받아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매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경매로. 내가 경매로 낙찰받았어요. 그럼 이때도 검인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세금 안 내면요. 이전 등기 촉탁 안 해줘요. 그러니까 세금 냈다는 증명을 내야 되거든요. 그 영수증 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전 등기 촉탁해 주니까 경매는 투기 가능성이 또 없다 봐야 되죠. 그러니까 검인을 받을 일이 없어요. 이렇게 되고 그러면 상속, 판결, 경매 다 따져봤고요. 그러면 소유권에 관한 계약이 대상이니까 임차권이나 전세권입니다. 이런 것들은 검인 받을 일이 당연히 없습니다. 저당권도 없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 당사자 일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있었어요. 그럼 이들은 세금을 탈세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역시 검인 제외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이미 앞에서 공부했죠. 토지거래 허가증을 받았어요. 그럼 이건 검인을 받지 않는다. 검인 의제했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받았습니다. 검인도 의제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거기 우리 교재 거기 그저 검인 대상 그래가지고 공유물 분할 계약서라고 있죠. 이게 여러분들 그저 혹시 아시나 이거? 갑과 을이 2분의 1 지분씩 공유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 공유물에 대해 분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 늦게 하는 거죠. 공유물 분할할 때는 이전 늦게 합니다. 서로 이전 늦게 하는데 이때도 세금은 추적해야 되니까 형식적 이전 늦기지만 검인받은 계약서 내야 돼요. 그럼 공유물 분할 약정서에다 검인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이전 늦게 해주고요. 명의신탁을 해지함으로써 만약에 이전 늦게 하잖아요. 명의신탁을 해지했어요. 그러니까 유효한 명의신탁이었는데 이걸 해지했어요. 그래갖고 이전 늦게 한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때도 검인받은 계약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하시고 뭐 요건 공법 시간에 이제 공부했을 것 같은데 가등기 신청 공법이란다. 등기법. 내가 자꾸 말이 헛나오네. 등기법 시간에 공부했을 텐데 그 가등기 신청할 때는 검인받은 계약서 내야 안 내요? 안 내죠. 본등기 신청할 때 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이해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검인 대상이냐 아니냐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 정도.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기할 때는 검인받은 계약서를 내야 된다. 왜? 세금 추적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럼 이제 검인의 절차예요. 그럼 검인 절차는 일단 관할.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에요. 그럼 매수인의 주소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 들어간다. 그럼 만약에 여기 김포시에 있는 토지하고 만약에 여기 검단 그러니까 서구에 있는 토지를 한 계약서에 썼어요. 그럼 김포시장도 관할이 있고 서구청장도 관할이 되죠. 그럼 이 중 한 군데 시군구청장에게 검인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거를. 그리고 이거 위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검인 이거 위임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걸 위임을 한다. 그러면 시군구청장보다 하위 직급의 인자가 누구예요? 읍면동장이죠. 그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읍면동장에게 위임했을 때는 등기소장한테 이것을 통지해 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검인받은 계약서는 등기할 때 내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소장이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읍면동장한테 위임했다 하고 이렇게 통지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인 신청은 당사자 중 1인이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할 수 있고요. 합법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계공, 그 다음에 법무사, 그 다음에 변호사가 계약서를 썼다면 검인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종전엔 누가 검인 신청을 계속 해왔냐면 법무사가 했습니다. 이전 등기할 때 검인받은 계약서 내야 되죠. 그러니까 법무사가 검인을 계속 받아왔죠. 이렇게 해왔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 그거예요. 우리 개업공사는 계약서를 썼다면 직접 본인이 검인 신청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의무다 아니다? 의무가 아니에요. 권리예요. 개공이 계약서를 썼다면 직접 검인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신청은 당사자 중 1인이 검인 신청하면 됩니다. 그럼 검인 신청하라고 할 때 요거 계약서 있잖아요. 계약서 원본 한 통만 내면 돼요. 계약서 원본 한 통을 냅니다. 그다음에 판결이었다. 그럼 판결서 정본을 내야 됩니다. 이 정본이 뭐냐면 원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판결서 원본. 그러니까 그 법원에서 발급한 판결서 정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계약서 원본 한 통 내잖아요. 그럼 지들이 카피해요. 카피해갖고 한 분은 지들이 보관합니다. 보관하고 한 분은 세무사한테 송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무사한테 보낸다는 얘기는 크로스 체크한다는 얘기죠. 세금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송부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검의 신청 그럼 들어갔어요. 그럼 검의 신청 받은 시군 구청장은 이거에 대하여 계약 내용이 적합한가, 금액은 적정한가, 이거에 대한 심사권이 있느냐, 이걸 실질 심사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실질 심사권은 없습니다. 계약 금액이 적정한지, 그 다음에 거래 내용은 적절한지, 적법한지 이런 것들을 심사권이 없습니다. 형식적 요건의 구비원만 심사하여 지체 없이 검인도장 찍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사자 도장이 찍혀 있는가, 그다음에 뭐 연월일 들어가 있는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만 심사하고 지체 없이 검인도장 찍어준다. 자, 그다음에 이제 검인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있거든요. 그 검인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이 뭐냐면 거기 그저 580쪽 맨 밑에 양괄호 3번 있죠. 거기 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이 필수적으로 기재돼야 한다 이랬죠. 그거 6가지가 바로 검인계약서 필수 사항이에요. 그래가지고 당사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계약 당사자 당의 동그라미. 목적 부동산 들어가야 되죠. 목의 동그라미. 그다음에 계약 연을 들어가야 돼요. 계자의 동그라미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 대금,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평가에 그 차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 들어가 있어야 돼요. 대금할 때 대자의 동그라미. 다음 부동산 개업공사가 있을 때는 부동산 개업공사, 개업공사 할 때 개자의 동그라미. 다음에 계약의 조건기한이 있을 땐 조건기한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그 이름도 유명한 당목계대 개조다. 기억나요?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당목계대 개조가 어디서 나왔어요? 중이 좋아하시는 거, 당목과 계대다. 이 말 기억나죠?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죠?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 중에 공통신고사항. 이거 똑같다고 그랬죠. 당목계대 개조.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목적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지목, 종류 이걸 이제 신고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그다음에 대금은 실제 거래 가격. 그다음에 개업공사 인적사항, 상호, 사무소의 소재지 신고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조건기한 있으면 조건기한. 이건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검인계약서 필수기사항 6가지가 이건데 계약서의 검인제도는 요즘 안 낸다고 그랬죠. 근데 요걸 이용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을 꼭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당목계대 개조가 바로 부동산 거래 신고의 공통 신고 사항이었어요. 당목계대 개조로 간다. 이렇게. 자, 그럼 필수기재 사항. 요 사항이 검인받을 계약서에는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요게 검인계약서 필수기재 사항이라고 그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 그러면 위반을 했다. 검인을 받지 아니하고 미등기 전매한 거예요. 그럼 제재에 관한 사항인데 검인 받지 아니하고 미등기 전매했다. 그러면 이때는 1.3으로 처벌합니다. 1.3. 요 1이 뭐겠어요? 1년 이하의 징역. 3은 3천만 원의 벌금이겠죠. 1년 이하의 적돈 3천만 원 벌금이거든요. 검인 받지 않고 미등기 전매. 근데 여기에 탈세 목적이 들어간 거예요. 조세 부과를 면할 목적으로. 이런 말이 딱 들어갔어요. 탈세 목적이 딱 들어가면 이 숫자 거꾸로 바뀌어요. 3, 1로 바뀝니다. 1.3에서 3.1로 바뀌어요. 그럼 3년 이하의 징역이겠죠. 1이 뭐겠어요? 1천이 아닙니다. 1억이에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아이, 뭘 놀래고 그래요. 1억 가지고. 자, 그래서 탈세 목적 미등기 부동산 검인받지 않고 미등기 전매했다. 그러면 탈세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무조건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3일로 처벌해요. 3년에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그래서 요 정도. 그러면 등기 원인을 허위로 기재했어요. 등기 원인 허위 기재. 이것도 3일로 처벌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얘기죠. 증여를 했는데 등기 원인을 매매로 기재했어요. 탈세하려고. 증여를 했는데 매매로 기재했다. 그러면 이거 등기 원인 허위 기재했죠? 탈세가 추정되죠? 그러니까 등기 원인 허위 기재도 마찬가지로 3일로 처벌합니다. 이 정도. 그래서 3년에 1억 이하의 벌금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그래서 맨 밑에 581종 맨 밑에 이제 전매 시에 검인 신청 의무의 제재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해두세요. 여기까지.